대응을 위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분기 1,3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면적당 가격이 높은 중소형 패널의 출하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 손실 폭이 확대됐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6.4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이 지금보다 65원 50전 오릅니다.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 올라갑니다. 지난 1월에 따른 이은 두 번째 인상인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와 재난관리, 또 경기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이번 추경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오늘 확정해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6조 7천억 원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먼지와 산불 등 환경과 재난관리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 2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분야에 4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가 분명한 목적을 내세웠었는데 관련 예산 어떻게 쓰입니까? 노후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는 데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당초 목표치였던 15만 대 조기 폐차 물량을 40만 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0개에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정부는 이들 차량의 신속한 대중화를 위해 구매 보조를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5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 인력과 진화 인력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등의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추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출연해 무역금융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최근 상용화를 시작한 5G 시장 선점을 위해 제작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조선업 등 위기 산업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로페이 시스템 확충,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도 편성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7천만 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은 조선업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내 조선 산업을 살리는데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LNG 추진선을 연내 8대 발주하는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업에 7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조선산업 활력 재고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조선산업 활력 재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이번 보완 대책에는 본 예산으로 확보한 212억 원에 더해 추경을 통해 692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700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네, 정부는 보완 대책으로 3대 방안 13개 사업을 출입했습니다. 고용 창출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4개 사업에 464억 원을 투입합니다.
LNG 특화 설계 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 등 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에 115억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 지원 등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예산은 113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수립한 보안 대책의 목표는 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정부는 보안 대책을 통해 연내 2,263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항구를 청소하는 데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최대 8척의 LNG 추진선을 발주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직류 기반 전기 추진선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자재 업체에는 60여 건의 국제 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 수출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국내 중소조선사에게도 수주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 실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매출 5조 8,788억 원, 영업 손실 1,3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6조 9,478억 원보다 15% 감소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와 중국 LCD 업체들의 파산 공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중국 업체들의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 패널의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LCD 패널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면요. 올 1분기 대형 패널 판가 흐름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패널의 출하가 감소했는데요. 면적당 판매 가격도 지난 분기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나선 탓인데요. 이로 인해서 1,3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3억 원의 손실보다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처럼 LCD 사업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타격을 입자 아직 기술 격차를 보유하고 있는 OLED로의 사업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25일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대 수준으로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0%가량, 영업이익은 65%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성적이 전망되는 이유는 역시 메모리 업황 악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노조 파업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과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자동차 업계 고용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네, 한국 GM 노조가 앞서 사실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파업을 벌인 바 있었잖아요.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어제 끝난 한국 GM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연구개발신설법인 조합원 2천여 명 중 86%가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신설법인의 기존 임금 체계와 복지 혜택, 인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생산직 단체 협상 내용을 사무직과 연구개발 중심인 신설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면 한국 GM 경영 정상화는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한국 GM 생산법인 노조와 연구개발법인 노조가 연대 파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의 지난 1분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5% 줄어든 38,200대 수준입니다. 국내 판매는 지난 1월 5,00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6,400대로 늘었지만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 GM 본사가 파업을 구실로 신차 배정과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와 기아차도 노사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죠. 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기아차와 동일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1,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등 강경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미 미지급금 지급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사측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 기아차 노조는 인도 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르노 삼성도 짚어보죠. 지금 7개월째 장기간 파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경영 차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르노 삼성은 지난해 10월부터 60여 차례 이상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업 여파로 지난달 수출은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생산 차질로 대표 수출 모델인 닛산 로그 생산 물량이 4만 2천 대가량 감소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다스였던 부산 공장 일시 가동 중지 기간은 사흘로 축소됐습니다. 임단협 타결을 위한 회사 측의 양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짚어주신 것처럼 갈등이 없는 회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고용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사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작년 자동차 제조업 관련 취업자는 4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9천 명, 5.5% 감소했습니다. 2013년 통계 방식을 바꾼 이후 첫 감소입니다. 전체 제조업이 1.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인 부품업체 일자리는 6.6% 감소해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노사 갈등 심화로 산업이 더 어려워지면 취업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라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움직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 회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는데요.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겁니다. 인상폭은 1.5%에서 2%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료 올리려고 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손보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과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기간 확대 등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손보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2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내 소주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참이슬 제품의 출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다른 소주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5천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정확히 소주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6.4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첫 가격 인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은 병당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조정됩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원 부자재 가격과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1위가 먼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롯데주류 등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인데요. 출고 가격 인상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 등 소매 판매가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균 4,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 가격은 5,00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1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와 위스키 등 주류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맥주 업계에서는 오비 맥주가 지난 4일부터 카스와 프리미엄 오비 등 주요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5.3%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도 곧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스키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르는데요. 디아지오 코리아는 싱글 몰트 위스키 가격을 15% 올리는 등 평균 8%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분기 생활필수품 38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1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세제 가격이 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어묵과 생수도 각각 9.7%, 7.2% 상승했습니다. SK그룹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SK그룹이 베트남 기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유력한 투자 대상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인 빈그룹입니다. 빈그룹은 이르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자금을 조달하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자회사 3곳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기자, 그런데 직접 진출하는 건 아니고 지분 투자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SK텔레콤이 베트남에 진출했었지만 실패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해외 진출 시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쪽으로 투자 방식을 바꿨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의 2위 민간 기업인 마산그룹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마산그룹 지주사의 지분 9.5%를 5,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과 인수합병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맥락들을 보면 SK가 베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하노이를 찾아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SK그룹은 또 베트남에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의 복원 사업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지역에 투자하는 SK 동남아 투자에는 자본금을 10억 달러로까지 늘렸습니다. 다만 SK그룹 쪽은 SK 동남아 투자가 베트남을 비롯해 여러 투자처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광역교통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 주민 1,000명에게 얼마나 자주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조사 결과 주민 4명 중 3명이 광역교통수단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수단으로는 광역철도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용차와 광역버스 순이었습니다. 반면 간선급행버스인 BRT와 택시는 전체의 3.9%, 1.5%에 그쳤습니다. 이용 목적으로 보면 출퇴근이 32%로 가장 많았고 쇼핑과 출장, 여행이 뒤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만 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큰 불만은 긴 배차 간격으로 전체 2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싼 요금이 20%, 부족한 교통수단이 10% 순이었는데요. 교통수단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광역철도 이용자의 경우 긴 배차 간격과 이용자 수가 많다는 걸 뽑았습니다. 또 간선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다, 막차 시간이 이르다는 등 이런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역교통위는 이번 조사에 나타난 요구사항을 앞으로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오는 6월쯤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시설과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심각하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만든 지역별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서울은 1.69명인 반면 경북은 0.52명, 충남은 0.59명 등으로 서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1000명당 서울은 1.1명이었지만 경남과 세종시는 0.63명, 경북과 울산은 0.64명에 그쳤습니다. 간호인력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상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1,400명이 넘었지만
하위 10곳은 57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이었지만 경남 지역은 45.3명에 달했습니다. 의료 인력 격차는 고스란히 의료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았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6명이었지만 충북은 58.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단적인 예로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서울은 3.1분이었지만 전남은 42.4분으로 13배나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채권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는 뜻인데요. 배경이 뭔지 장가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의 순유입 규모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채권 자금은 13억 1천만 달러 순유입했습니다. 외국인 채권 자금이 순유입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올해 1월 32억 3천만 달러, 2월에는 1억 9천만 달러 각각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채권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채권 시장에 몰리는 경향이 강한 데다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실제 한국 국채는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금리는 낮지만 부도 위험이 적어 안전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부도 위험도를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은 한국 국채가 낮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채 매입 시 원화를 빌려 투자하는데 이때 지불해야 할 CRS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달러 강세 압력이 진정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할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돼 앞으로도 외국인 채권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오는 6월에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만 5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은 7,700여 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5만 5천여 가구입니다. 서울 지역의 5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6월에 대부분 물량이 풀리고 7월부터는 다시 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 물량은 끊어질 전망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하산역에서 정차해 환영단을 만났고 이후 다시 연해주 방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열차는 오늘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97% 내림세, 2,19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7% 내림세입니다. 75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갤럭시 폴드가 잠정 출시가 연기됐는데요.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2.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손실 소식에 현재 약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6% 내림세 2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0.5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입니다. SK는 베트남 시장의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